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9월 6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흐름이 정말 좋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을 앞두고 있고 또 오늘 밤에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 없는 시점인 것 같고 오히려 관망 심리로 인한 충분히 수급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1.2%로 마무리되었고 또 코스닥은 무려 2.5%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다가 다시 한번 700포인트가 깨질 가능성도 있고 아무튼 지금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먼저 코스피 내에서는 오랜만에 오늘은 바이오 관련주들 이쪽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흐름이 좋았었던 2차원지 관련주 있죠? 그쪽은 오늘 비교적 낙폭이 크게 나왔고요.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몇 개의 제약 바이오주 그리고 미용기기 쪽 이쪽을 제외하면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오늘은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줄었지만 여전히 2천억 이상의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틀 전에 7만원이 깨졌는데 오늘도 7만원 회복하지 못했고 여전히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오늘 비교적 낙폭이 조금은 크게 나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수급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외국인, 기관, 연기금 오늘은 모두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삼성 SDI 이 종목은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지만 규모 자체는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어제 전체 순매수 규모의 절반도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낙폭이 조금은 크게 나왔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유한양행, 현대일렉트릭, 신한지주,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기아, 현대모비스, KT 기관은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를 많이 매수했었네요.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전날도 미국 증시의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스닥은 0.2%의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S&P 500이라든지 다우지수 모두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고 또 반도체 지수도 0.6%의 낙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도 마이너스 0.4%, 대만 증시는 오랜만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중국 상위 지수를 보면 오늘도 마이너스 0.2%와 함께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도 굉장히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고요. 오늘 밤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미국의 8월 고용지표 발표가 있고 그리고 또 주말을 앞둔 시점인 만큼 오늘은 적극적인 매수세보다는 일부 물량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중요한 하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8월 민간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고 결과를 봤을 때 9만 9천 명이 증가하면서 3년 7개월 만에 최소폭이었다는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선은 미국은 두 군데 기관에서 고용지표를 발표하거든요.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것은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가 되는 것이고 또 어제 저녁에 발표된 것은 ADP라고 하는 민간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민간기업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고 3년 7개월 만에 최소폭을 기록했다 라는 것은 오늘 밤에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이 고용지표 데이터도 좋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됐고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어둡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은 어제 그나마 선방을 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항상 이런 부정적인 데이터가 나올 때는 오히려 미국 시장보다 다른 국가들, 특히 아시아권이라든지 아시아권 내에서도 가장 시장이 좋지 못한 국내 시장에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영향을 조금 더 크게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아마 오늘 밤 9시 30분쯤 될 거거든요. 그때 어떤 데이터를 발표할 것이고 또 1시간 뒤에 미국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두 가지 재료가 있었던 시장이었어요. 첫 번째로 전날에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4.1%의 급등이 있었고 중국 판매 호조라는 오랜만에 긍정적인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판매량을 넘어서 내년에는 중국과 유럽의 자율주행 지원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것이고 그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4.9%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거의 10%의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주들 이쪽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주말을 앞두고 있고 또 고용지표 발표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 시세가 오후장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오토엔이 지금 16%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차트를 잠깐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역배열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상한가를 기록하고 추세가 조금 바뀌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퓨런티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25%의 급등과 함께 오랜만에 바닥에서 많은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SOS랩, 이 종목도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앞선 두 종목보다는 상승폭을 상당히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어쨌든 신규 상장 종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15일, 30일, 60일 이렇게 보유해서 물량이 풀릴 수가 있고, 그로 인해 한 번씩 주가에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종목 중에 하나이고, 따라서 이런 종목들을 투자할 때는 첫 번째로 상장 날짜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시점이 그로부터 한 달 뒤 또는 3개월, 그 시점과 얼마나 간격을 두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필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한 것은 보유해서 물량이 얼마나 풀릴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종목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기차 화재 이슈도 오늘 시장에서 주된 이슈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일단 전기차 화재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에서 한 차례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지난달에 전기차에 화재가 있었고, 그 때문에 가장 처음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부품 기업들이 있겠죠. 민테크라든지 그리드위즈, 이런 기업들의 주가에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서 조금 전 말씀드린 기업들은 거의 장 초반이 고점이었을 거예요. 반면에 스프링클러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덜 받았던 종목이었고, 그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파라텍, 이 종목은 지금 상한가를 갔죠. 자, 그리고 한컴 라이프케어, 이 종목도 지금 16%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달에 화재 이슈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면 오늘 대체적으로 오전장에 고점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스프링클러 관련주라든지 또는 기타 관련된 종목들, 그쪽은 오후장까지도 시세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 이슈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난 8월 초중순쯤, 그때부터 처음 나왔던 재료였고, 상당 부분 그 재료가 이제는 노출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은 식상한 재료가 될 수도 있고, 또 정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 재료 소멸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화재 관련주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조심해 보시고요. 꾸준히 계속 강조해 드리지만 차라리 배터리 셀 기업들, 전통적인 2차전지 관련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나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의 흐름이 지금 괜찮단 말이에요. 이틀 전에도 4% 급등이 있었고, 물론 어제는 자율주행 이슈 때문에 한 차례 상승이 나왔지만 아무튼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괜찮다는 것은 지켜볼 만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오늘은 배터리 셀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빠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솔루션도 2%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삼성 SDI도 4.7%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은 전기차 업황 때문에 최근에 투자 철회를 하겠다는 이런 이슈들이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셀 기업들의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충분히 주가의 흐름을 다시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투자를 줄인다는 것은 지금 새롭게 나오는 재료는 아니거든요. 물론 기업마다의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과거부터 투자를 철회한다든지 투자를 축소하는 것, 그런 내용들은 꾸준히 나왔던 것이고, 또 전기차의 캐즘, 이런 내용도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재료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저는 테슬라의 주가의 움직임이 반전되는지, 그리고 배터리 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다시 빠져나가는지 또는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에 조금 더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원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거예요. 만약에 ADP에서 발표했었던 그 고용지표대로 이번에 발표가 된다면 한 번 더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수의 흐름으로 본다면 오히려 그때 한 차례 급락이 나올 때, 그때는 코스피 종목들의 저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점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RSI 지표를 보면 지난 8월 초에도 한 차례 급락이 나왔었고, RSI 지표가 20포인트까지 떨어졌었거든요. 하지만 이때는 워낙 장대 음봉이 크게 나왔던 만큼 RSI 지표가 깨졌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매수 기회이다, 그렇게는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차례 크게 반등이 나왔고, 이번에도 만약에 한 차례 급락이 나온다면 30포인트가 깨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신용 물량이라든지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고 다시 한번 주가가 돌아설 가능성도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역으로 이용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RSI 지표도 과거에 보면 항상 30포인트 근접했을 또는 그 밑을 뚫고 내려갔을 때 그때는 높은 확률로 반등이 크게 나왔었거든요. 결국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월 초였죠. 이때도 깨고 내려가서 한 차례 크게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과거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쨌든 오늘은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녁에 고용지표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그에 따른 미국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살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주말 쉬고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